아이들이 어휘력을 계속해서 갖춰가는 것은 초, 중, 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 영어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교재까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영어 단어 학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 어떤 목적으로 시키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입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영어의 네 기능 중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아무래도 읽기에 가장 많은 포인트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영어 시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까지 결국에는 독해가 핵심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목적에 맞는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읽기가 영어 교육의 핵심 트렌드가 된 이유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림책 읽히고 리더스북, 그 다음에 챕터북으로 쭉 글밥을 계속 늘려가는 이 영어 교육의 기본 트렌드 잘 알고 계시죠? 여기다가 이제 리딩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할 수 있고요. 결국 짧은 책에서 긴 책으로, 쉬운 책에서 어려운 책으로 점점 펼쳐 나간다. 이런 것들 기본이 되겠고, 물론 그 이전에 영어 듣기를 하는 것까지도 잊지 않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코스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많이 읽는 거, 여기에 핵심이 있겠습니다. 독해력이라는 것, 문해력이라는 것을 기를 수 있는 가장 기본된 방법이 많이 읽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을 1번으로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입력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기본 방향, 시작하는 방법은 너무 명확합니다. 열심히 많이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핵심이긴 한데, 요것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을 더해 가야 아이의 영어 실력에 빈 구멍 없이 아주 높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건데요.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그 다음으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바로 어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것들이 모두 어휘와 어휘가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도 잘라보면 전부 다 어휘입니다. 어휘 더하기, 어휘 더하기, 어휘 더하기, 어휘. 이렇게 어휘를 계속 나열한 것이 아무래도 글이다 보니까 어휘가 없이는 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레고 조각을 이용해서 어떤 집을 짓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우주선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어휘입니다. 우리의 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그 안에 결국에는 어휘들을 쭉 연결을 해둔 거죠. 이렇게 어휘는 이해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어휘가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언어학자 윌킨스는요, 문법이 없으면 이해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어휘가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력을 계속해서 갖춰가는 것은 초, 중, 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 영어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휘를 모르다 보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도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계속 끊기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넘어가고는 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영어 독서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다독 양에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은 약간 그냥 스킵하면서 쭉 읽어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의를 파악하면서 크게 읽는 방식이 기본으로 자리를 잡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고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 수능에서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독서를 중심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적인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결국에는 독해 문제집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바로 이 영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의 영단어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 A to G, 중요한 부분들 하나도 빠트림없이 모두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의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읽기 중에 습득입니다. 습득이라는 것은 단어를 공부해야지라는 의도 없이, 큰 목적 없이 책을 읽다가 보면 저절로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습득이라고 하는데요. 습득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석이조,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많은 노력 없이 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10이 나오는 게 있고 10을 넣었을 때 10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것 사이에 순서를 구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변에서 하는 것, 그리고 팔고 있는 것, 학습지, 이런 순으로 먼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것들은 대부분 통합적인 겁니다. 통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 것을 우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독서가 그렇죠.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책을 읽는 독해도 되고, 그 중에 어휘도 되고요. 또 심지어 문법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단어 학습의 최초는 영단어를 일부러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중에 자연스럽게 영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별다른 새로운 노력 없이 독서 하나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절약도 하고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나 읽기 중에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뒤에서 말씀드린 학습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이 어휘 학습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휘를 아는 것은 결국 읽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읽는 행위를 하면서 어휘를 습득하고 학습하면 아이가 이 어휘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하면서 의미도 발견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독서는 없이 어휘만 계속 학습할 경우에 이것이 굉장히 분절적이고 파편적이어서 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독서를 통해서 어휘를 습득을 하면서 아이가 어휘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평가라는 것이 독해로 보잖아요. 독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독해의 소스가 되는 단어만 학습을 한다고 해서 독해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라는 것이 어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를 학습하면 글을 잘 읽을 것 같지만, 글을 잘 읽는데 도움이 되지만 어휘만 안다고 글을 잘 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해를 하는 와중에 어휘를 넣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 독서를 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휘들, 단어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할 때 단어들이 저절로 습득될까요? 우선 그림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그림을 그려놓고 옆에다 애플 적어놓으면 아이들이 이 애플이 사과를 뜻하는구나 라는 것 알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어릴 때는 이제 그림책, 리더스북처럼 그림을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있는 책에서 이 그림과 단어들을 계속 연결하면서 어휘를 일부러 학습한다기보다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게 사과를 뜻하는구나. 이게 집을 뜻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그림책과 리더스북을 읽을 때 부모님이 함께 읽거나 읽어주면서 단어를 가지고 자꾸 그림과 연결시키는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우스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하우스가 뭘 것 같아? 처럼 하면서 아이가 계속 그림을 가지고 이 단어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림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이제 맥락을 통해서 단어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흐름,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상 이런 의미를 뜻하겠구나라고 아이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점프처럼 그림으로 그냥 딱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아이들이 쉽게 추론할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hange 혹은 choose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들은 그림으로 쉽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지금 상황상 무엇을 하고 있어? change. 둘이 뭔가 바꾸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상황과 글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어휘 능력, 단어 능력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추론력을 길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추론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라고 추리하고 추측하는 힘이죠.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할까를 계속해서 추론하고 추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계속 추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추론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독서가 아이의 영어 공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말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등등 이렇게 추리하고 추론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뇌 속에서 추론하는 힘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고력들이 영어 독서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또 영어 단어를 학습하는 데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한글 책을 읽을 때, 영어 책을 읽을 때 항상 아이가 추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말 단어를 접할 때도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자꾸 추론하게 해주시고요. 영어 단어를 접했을 때도 이게 무슨 뜻일까 힌트를 주면서 계속 추론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자어 수업에서도 이런 추론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 두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단어 하나를 학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이상으로 추론력을 길렀을 때 이 아이가 다른 책을 읽거나 영어 공부를 할 때까지도 그 단어 실력이 굉장히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그림과 내용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습관, 능력들을 길러 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읽기 중에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영어 독서를 좀 꾸준히 하고 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리더스북을 꾸준히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어 학습을 추가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중에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은요, 바로 책에 있는 단어를 뽑아서 발췌해서 그 단어를 학습하는 건데요. 책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겠죠. 이 모르는 단어를 노트에다가 옮겨 적고 그 뜻을 쓰면서 단어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짧은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 하나, 둘, 세 개 정도 뽑아서 써보면 좋고요. 조금 두꺼운 리더스북이라고 한다면 한 5개, 6개까지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뭐 물론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개수가 들쭉날쭉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 단어 학습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를 정해주는 방법도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개수를 가감할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단어 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 학습은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많은 양을 줘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게 한다 그런 것보다도 아주 작은 양으로 쉽게 하면서 부담 없이 오늘 그냥 하고 넘어간다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라는 것이 한 번 학습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야 되거든요. 학습하고 다음번에 독서할 때 또 만나고 다음에 또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수차례 했을 때 내 단어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아이들한테 단어를 쓰라고 하면 자기 아는 단어만 자꾸 쓰는 경우 많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사전 찾고 하기 귀찮기 때문에 그냥 아는 단어만 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르는 단어를 쓰도록 하라라고 하고 저녁에 단어 쓴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정도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알고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해보고 이거 왜 이렇게 몰라라고 너무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한 기분으로 퀴즈 형식으로 간단하고 재밌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단어의 뜻을 쓸 때도 무작정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쓰는 것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추론의 과정을 섞어서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단어를 옮겨 쓸 때 이것이 무슨 뜻일지 그림과 상황 맥락을 통해서 추론하는 뜻을 한번 써 본다라는 거죠. 추론하는 뜻을 써보고 이후에 사전을 통해서나 부모님을 통해서 정확한 단어를 쓰도록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교재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읽으면서 추론하는 것, 그리고 읽으면서 뽑아서 정리하는 학습법, 다음으로 이제 교재를 공부하는 거죠. 교재를 사서 풀면 되니까 부모님께는 뭐 돈만 조금 내면 되니까 시간적인 이런 부담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단어 학습 교재는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 특성별로 종류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실제 어떤 교재가 있는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단어를 주제별로 묶어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단어들을 쭉 나열해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people, house, food, 스포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스포츠에다가 뭐 베이스볼, 바스켓볼, 사커 이런 식으로 넣어둘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의 주제에서 좀 유사한 단어들을 한 번에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학습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주제별로 되어 있는 영단어 교재로는요, 우공비, 일일 영단어, 워드마스터, 단어가 읽기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픽처 딕셔너리라고 해서 사전인데 그림으로 다 주제를 하나로 묶어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닉스와 연계되어 있는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EAR을 주고 bear, pair 이런 식으로 함께 학습하도록 해둔 거죠. 그러니까 파닉스를 학습을 하는데 영단어를 함께 학습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아직 파닉스가 완성되지 않아서 파닉스 겸 단어 겸 한 번에 하겠다 하는 중학년 아이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파닉스가 연계된 어휘 학습서로는요, 롱맨 보캐블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영어 파닉스가 스타트다. 그 다음 기적의 맨 처음 영단어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상법을 이용한 교재인데요. 연상법이라는 것은 이 암기법인데 실제 뜻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아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줘서 단어를 잘 암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흙은 영어로 soil이거든요. soil. 근데 이 발음 soil을 소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일하는 곳이 흙이다 해서 soil 이렇게 연결을 해둔 거죠. 굉장히 기발한 연상법이라서 아이들이 학습할 때 쉽게 잘 잊어버리는 아이들은 이런 학습서를 해본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교재로는 경선식 영단어가 있는데요. 조금 단어 수준은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리딩 교재를 활용해서 단어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앞에서 두 번째, 읽기 중에 어휘를 학습하는 것과 조금 유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 리딩이라든지 미국 교과서에 있는 이런 리딩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본문 텍스트가 있고요. 이걸 독해하는데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앞에다가 뽑아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한 번씩 쓰고 정리하는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서가 있는데요. 어휘력에서 어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말의 60%가 한자어다. 그래서 한자어가 중요하다. 제가 한자어 수업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영단어는 라틴어, 프랑스어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어원이 있고 이 어원 하나를 통해서 계속 펼쳐져 나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능이라는 뜻하는 this를 붙여서 disable이라든지 this가 들어가는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의 어원은 초등 때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영단어에서 어원은 사실 중학교 이후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영단어들은 이 어원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단순한 단어들입니다. 우리말로 봤을 때 우리가 어린 시절 때 배우는 단어들은 어원이 없는 순수 우리말 고유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원이 필요 없고 그냥 생활을 하면서 접하면서 익히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들은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한자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영단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어원이 들어가는 복잡한 단어들은 중학교에 가야만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단어들은 어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원학습법은 초등학교에서는 권장하지 않고요. 초등 영단어가 어느 정도 마스터된 아이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원으로 중학 영단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교재로는 해커스 복화 어원, 강성태 영단어 어원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짜별로 단순히 나열해 놓은 책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니어 능률 복화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배울 단어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해 놨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합적인 교재가 있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놓고 주제별로 정리해 놓고 어원까지 정리해 놔서 이 한 권에서 굉장히 많은 방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학습서라기보다는 거의 사전에 가깝게 나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푼다기보다 이 책을 참고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교재로는 초등 필수 영단어 한 권으로 끝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단어를 모르면 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학습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고 저희가 어릴 때 썼던 방법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학원에서 준 그 목록을 가지고 그대로 외운다라든지 또 그냥 깜지식으로만 학습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따라하고 단순 암기 이런 방법들이 많이 통용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연상법도 있고 주제별로 묶어두는 방식도 있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교재로 나온 적 없는 그런 좋은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제가 추후에 또 콩나물쌤 교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영단어 공부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많이 스트레스 주면 영단어로부터 도망가니까요. 다른 공부 다 하면서 가볍게 가볍게 매일 한 장 정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